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 이어서 역시 Day 31st 부분 31일차 복화 형용사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장기에 오래 끄는 이런 형용사 누가 있습니까? prolonged 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 prolong이라는 동사가 바로 누구랑 똑같아요? 연장하다라는 extend하고 같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prolong하고 또 같은 단어는 길이를 늘린다. 근데 그 길이가 바로 시간에 관련된 lengthen이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prolonged를 바꿔서 쓰면 어떻게 또 바꿔 쓸 수 있느냐? 바로 lengthy라는 단어로 바꿔 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시간이 긴 이라는 의미로 쓸 때 lengthy라는 단어로 형용사를 써줄 수 있고, 동사일 때 이러한 기간을 연장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동사 세 가지 누가 있다고요? extend 또는 prolong 또는 lengthen 이란 단어 세 가지 우리가 아마 예전에 확장하다의 동사가 등장했을 때 같이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확장은 expand, 그 다음 연장은 extend, 이 두 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편견 없는 공평한 이란 뜻의 unbiased라는 뜻인데, biased가 바로 무슨 뜻이겠어요? 편견이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여기에 on만 붙여서 반대말을 만들었는데, 공평하다라고 하면 나올 수 있는 단어는 또 뭐가 있어요? fair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fair에 ly를 붙이게 되면 이때는 꽤 몹시라는 뜻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의 특징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면, 우리 편견 없는의 반대가 편견이라고 했죠. biased. 그럼 이 biased하고 또 바꿔서 쓸 수 있는 단어가요, 바로 party라는 단어예요. party. party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 당이란 뜻이거든요, 명사로. 그럼 당이라는 건 어때요? 뭐 우리 민주당, 무슨 또 한국당 이렇게 하면 서로 다르죠. 편이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파티라는 것도 당이라는 뜻도 되고요, 또는 자라는 뜻도 되는데,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를 들어서 the third party 라고 하면 이때를 뭐라고 하느냐? 제3자라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티라고 하면 늘 뭔가 마시고 즐기고 노는 파티만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파티라는 게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티의 형용사형이 바로 누구겠어요? partial이죠. partial. 그럼 partial은 어떤 뜻도 되느냐? 부분적인의 뜻도 되지만 바로 이 biased하고 똑같은 뭔가 편견을 가진, 편을 나눈 이란 뜻으로도 등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요즘에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팀이 나오면 편파적으로 응원을 하거나 편파 중계를 한다라는 뜻이 있죠. 그때 편파적인의 뜻으로 쓰는 것도 바로 biased라는 단어가 됩니다. 근데 걔는 어떤 형용사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partial, 바로 파티의 형용사형으로 부분이 되는, 즉 부분적인 이란 뜻은 바로 거기에 내가 속해 있다라는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형용사는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바로 임시적인, 잠정적인 tentative. 자, 이 잠정이라는 뜻은 무엇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끝을 알 수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비교하셔야 되는 게 지난 시간에 등장했던 누구라고요? temporary. temporary는 임시의라는 뜻인데, 얘는 무엇을 알 수 있다? 끝이 정해져 있는. 그래서 주로 짧은 기간 동안의 한 텀을 주로 나타내게 되는 거고, 텐터티브는 그게 언제 끝날지 몰라서 쭉 계속되는 것. 근데 영원한 거하고는 또 다르죠. 왜냐?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형용사는요, 바로 필적하는, 비교가 되는 이란 뜻의 comparable. 즉 필적을 한다는 건 서로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비슷한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대신 얘랑 늘 비교해야 되는 혼동 형용사가 누굽니까? comparative. 이거는 저희가 문법 시간에도 굉장히 자주 다루는 녀석입니다. 얘도 비교의 라는 뜻인데, 이 비교라는 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차이난다는 뜻이에요?
차이가 나는의 뜻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comparable과 comparative 이 두 가지 주의를 해주시고, 이 둘 다 동사인 누구로부터 파생됐습니까? compare라는 동사로부터 파생이 됐죠. 그래서 얘는 자타 동사가 둘 다 되는데 어찌됐건 비교를 하려면 혼자예요, 같이 해요?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나오는 전치사가 with 또는 내가 비교하는 대상을 살펴볼 때 to라는 녀석이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 comparable이나 comparative도 뒤에 to나 with가 등장할 수 있다는 얘기죠. 대신 with나 to나 전부 다 뒤에는 명사의 속성이 대상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누구랑 비슷하고 누구랑 차이가 나고 이런 대상이 등장할 때 with나 to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함께 뒤에 나온 명사 속성까지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형용사는 바로 뭐뭐에 따라 결정되는 일의 뜻의 contingent. 다시 뭐뭐에 따라 결정되는 contingent. 이 녀석은요, 생각보다 빈출 빈도가 높진 않은데 나왔을 때 대부분 헷갈려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하고 관련됐다고요? 결정되는의 의미로 쓰이게 되는데, 자 보세요.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dependent예요. dependent라는 게 바로 뭘 나타내나요? 의존하는 거죠. 그렇죠? 의존이라는 건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겠다고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contingent나 dependent나 전부 뒤에는 전치사 on이 같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 끝나는 단어가 ont로 똑같죠. 그래서 이걸 제일 잘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첫 번째 예문이에요. be contingent on 이라고 하면 바로 당신의 지원에 달렸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의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뭐에 따라서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김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depend에 ing를 붙여서 depending on 이라고 하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전치사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에 달렸다 또는 뭐뭐에 따라 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에 따라 다르다 라고 할 때는 depending on the color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 depending on your shoulders 라고 하면 네 두 어깨에 달렸어. 그럼 이건 책임이 막중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depend라는 녀석이 그냥 의존을 하는 뜻만 알고 계시면 결국 이런 문맥들을 잡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어디에 달렸다, 뭐뭐에 따라 결정되는 의 뜻으로 쓰일 때 두 가지 뭘 쓸 수 있다? contingent on 또는 dependent on 이 두 가지로 써줄 수가 있다라는 거 역시 어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넘어가 보면 익숙한 이란 뜻의 누구? accustomed. 그래서 이 녀석 뒤에는 전치사 to가 나오게 됩니다. to 부정사가 아니라 뭐라고요? 전치사 to. 이유는 익숙한 건 미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뒤에는 명사도 나오지만 하던 행동이 익숙하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to인데도 불구하고 뒤에 누가 나올 수 있다? ing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라고 하면 쓸 수 있는 구조가 be accustomed to ing 또는 get used to, be used to ing 구조로 써줄 수 있어요. 이때 쓰이는 to 부정사가 아니라 전부 다 뭐라고요? 전치사로 뒤에 명사 또는 누구도 나올 수 있다. 동명사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익숙하다라는 건 이전에도 그걸 하곤 했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함께 문법적인 단어의 특징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어휘로 넘어가 보도록 하면 임박한 이란 뜻의 누구? impending 이라는 뜻이 있는데 임박하다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다가온다라는 의미도 되죠. 그래서 이걸 다가오는의 의미로 바꿔주게 되면 누구랑 바꿔 쓸 수 있느냐? approaching 이란 단어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approach는 타동사로 접근하다의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접근하는 사람 이게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형용사로 무슨 뜻? 다가오는 의 뜻이 되고요. 그 다음 다가오는 의 뜻일 때 또 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upcoming 이란 단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앞으로 다가온다라고 할 때 쓰는 게 두 가지 두고 approaching 또는 upcoming인데 이게 다가오는 그 시기가 거의 임박했다고 쓸 때 하는 게
impending 또는 imminent라는 단어가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참고로 pending이라고 하면 이건 전치사입니다. pending은 전치사로 기간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얘는 대표적인 시간 전치사로 쓰인다라는 것도 하나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impending은 형용사인데 pending은 전치사.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째는요. 영향받기 쉽다라는 뜻의 누구? susceptible. 다시 영향받기 쉬운 susceptible 이라고 하는데 이 녀석하고 유사한 단어는 subject예요. subject. subject의 형태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전부 다 뒤에 누가 나오느냐? 전치사 to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동사 원형 표시를 안 했다는 건 이 to가 전부 전치사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 영향을 받기 쉬운데 특히 공격을 받기 쉬워서 취약한 이란 뜻의 누가 있다? vulnerable. 저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이 vulnerable보다 좀 더 큰 개념의 단어가 누구였어요? weak. 사람이 약하다, 사물이 약하다라고 할 때 weak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했죠. 자, 또는 물건이 깨지기 쉬워서 약하다라고 할 때 fragile이라는 단어를 써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취급주의를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영향받기 쉬운의 형용사 두 가지 누가 있다? susceptible to 또는 subject to 뒤에 전치사 to가 함께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 사람이 뭔가 공격을 받기 쉬운 환경에 있고 취약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는 vulnerable 이란 단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얘도 올해 출제가 됐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뜻을 몰라서 답을 못 골랐던 그러한 어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9번째 어휘 보시도록 하면 무능한 이란 뜻의 누구? incompetent. in이 들어갔으니까 일단 반대말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얘의 반대말은 competent, 훌륭한 이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competency라고 하면 이게 바로 능숙 또는 능숙도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도 나올 수 있어요. proficiency. 그럼 얘도 능숙이라는 뜻인데 얘는 주로 뭔가 구사력이 어떤 구사력이 능숙하다라고 할 때 주로 구사력이면 뭐겠어요? 언어와 관련된 거겠죠. 이런 언어 구사력이 능숙할 때는 주로 proficiency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언어 말고도 능숙하다라고 하면 proficiency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토익이라는 시험이 바로 English Proficiency Test예요. 영어 능숙도 검사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얘의 형용사형은 뭐겠어요? proficient가 되겠죠. 그래서 competent, proficient 전부 다 뭔가 잘한다라는 뜻일 때 등장하게 되고요. 여기에 뭘 붙이면 in을 붙이게 되면 잘 못하는, 무능한이라는 뜻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체크됐나요? 자, 그럼 나온 김에 competent가 있다면 우리 어떤 단어도 나올 수 있느냐? competitive 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어요. competitive. 이건 무슨 뜻이에요? 경쟁력 있는. 경쟁력이 있다라는 건 잘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우리 개념에 가성비가 좋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게 되죠. 그래서 주로 시험 문제는요, comparative하고 competent가 보기에 같이 나와서 의미상 해석을 헷갈리게 만드는 형태로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competent는 무슨 뜻이라고요? 능숙하고 훌륭한. competitive는 경쟁력이 있어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다음 10번째 어휘는요, 만장일치에 동의하는 이란 뜻의 unanimous. 다시 만장일치에 동의하는 unanimous라는 뜻. 만장일치니까 얘는 다 같이 동의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단어도 역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단어가 anonymous하고 자꾸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anonymous는 형용사로요, 익명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해킹 공격 같은 거 나오게 되면 어나니머스라는 해커 집단이 있죠. 걔네가 이렇게 가면 가지고 로고를 만들어요. 즉 가면 뒤에 숨어서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NYM이요, 네임이란 뜻이에요.
어가 안오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없는 의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시너님이라고 하면 시너님이라고 하면 same, name 같은 말, 동의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NYM이 들어가면 거의 이름하고 관련된 단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만장일치라고 하면 어떻게 쓴다고요? unanimous, 익명의라고 하면 anonymous. 자, 그래서 만장일치라는 것도 animous가 바로 A가 뭐예요? 제가 on이가 들어가면 부정적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래는 찬성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on이 들어가니까 찬성하지 않는 걸 부정하니까 다 찬성, 만장일치했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뒷장으로 넘어가서 11번째 어휘를 보면 읽기 어려운 이란 뜻의 무엇이 있습니까? illegible 이라는 뜻이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literacy라고 하면 읽고 쓰는 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literacy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을 literature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앞에 뭔가를 붙이면 얘도 난독 또는 읽지 못하는 문맹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illiteracy라고 하면 이건 문맹이에요. 문맹이라는 건 읽고 쓸 줄 모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il을 붙여서 부정어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reasonable은 무슨 뜻이겠어요? illegible은 읽기가 어려운 거고, reasonable은 읽기 쉬운. 즉 제가 PT를 볼 때 여러분들한테 막 애니메이션 많이 안 넣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폰트도 여러 가지 안 쓰죠. 그래서 눈에 들어오는 편이죠. 이런 걸 우리가 가독성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뭐라고 쓰는 거예요? reasonable이라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reasonable이란 단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reasonable이면 무슨 뜻? 읽기 쉬운. 그러니까 거의 ILE 반대말을 만들 뿐입니다. 제가 이걸 왜 굳이 얘기하고 가느냐, 자꾸 리걸하고 헷갈려 하세요. 리걸, 법률적인. 그러니까 잘 모르면 본인이 알고 있는 가장 비슷한 모양의 단어의 뜻을 그냥 때려 박아. 그럼 완전히 달라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리걸이 바로 무슨 뜻이지만, 법률적인 또는 법률이라는 뜻이지만, 리저블은 무슨 뜻이라고요? 읽기 쉬운. 그럼 일리저블은 읽기 어려운. 그럼 이거에 대한 능력이 있는 명사가 literacy, 읽고 쓰지 못하는 건 illiteracy라고 같이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째 어휘는 수익성이 있다라는 뜻의 어떤 단어? lucrative. 다시 수익성 있는 lucrative. 그럼 이 단어 바꿔 쓰면 profitable이라고 하면 이익이 날 수 있는, 수익성 있는 이란 뜻으로 같이 쓸 수 있겠죠. profitable은 예측이 가능한데 lucrative는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았으면 자꾸 뜻을 까먹는 단어 중에 하나니까 동의어랑 같이 기억하세요. profitable 바로 수익성이 있는 건데 걔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lucrative라는 단어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째 어휘는 책임져야 할 이란 뜻의 liable 또는 무슨 뜻도 있대요? 하기 쉬운. 자, 그래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이라고 하면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는 responsible 이란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죠. 우리 liability라고 하면 신뢰도란 뜻도 있지만 책임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썼으면 뭐예요? responsibility죠. 근데 차이점은 좀 이겁니다. responsible은 주로 업무적인 걸 나타내요. 그래서 responsibility라고 하면 내가 해야 할 업무인데, liability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교통사고를 냈는데 그 책임이 나한테 있어. 내가 뒤에서 박았어. 그럼 그때 liability가 전적으로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가 업무적인 거 외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사건, 사고가 등장할 때 liability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래서 보험 계약서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흔히 과실에 대한 책임을 나타낼 때 liability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해야 할 이라는 건 이미 한 거예요? 앞으로 할 거예요? 할 거. 그렇기 때문에 얘는 to가 등장할 때 to 부정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be likely to 부정사, be liable to 부정사, be apt to 부정사라고 하면 그냥 얘는 뭐뭐 할 것 같다
같다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녀석들이에요. 심지어 likely라는 단어도 ly가 붙었지만 비동사 뒤에 들어가는 무엇이다? 형용사라는 걸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뭐뭐 할 것 같다 세 가지. 첫 번째, be likely 투부정사. 두 번째, be liable 투부정사. 세 번째, be apt 투부정사 구조로 함께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정리됐나요? 자, 그 다음 14번째 어휘는 부패하기 쉬운 이란 뜻의 perishable. 자, 그래서 동사는 몰라도 돼요. perishable이 등장을 한다라고 하면 뒤에는 부패하기 쉬운 뭐가 등장하겠어요? 거의 대부분 부패라고 하면 신선식품들이 나옵니다. 신선식품이라고 하면 주로 등장하는 게 dairy food. dairy food가 매일같이 배송되는 푸드, 음식이죠. 유제품. 알겠죠? 또는 produce. produce는 무슨 뜻이 있어요? 농산물, 농작물이란 뜻이 있죠. 그러니까 농작물 같은 거는 부패하고 썩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패하기 쉬운 이라고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존의 건데 우리가 썩다라고, 썩어진 이라고 하면은 spoiled 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스포일러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다면 이미 내가 영화를 보기도 전인데 알려줘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흥미가 떨어지고 없어진다. 그래서 스포일러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일 자체가 무슨 뜻입니까? 썩게 하다. 그래서 우유가 너무 오래돼서 딱딱해서 치즈처럼 돼요. 그게 바로 스포일드 된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썩고 부패한다는 뜻일 때 두 가지 누구 쓸 수 있다? perishable 또는 spoiled라는 단어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면 15번째는 확고한 요지부동의 라는 뜻의 무엇? unwavering. 그럼 wavering이 무슨 뜻이겠어요? 흔들리는. 그래서 나 지금 어떻게 할지 되게 흔들려. 뭐 예를 들면 내가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데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왔어요. 근데 난 이 직장이 너무 좋아. 그래서 옮길 생각이 없어. 그러면 뭐라고 쓰고? unwavering. 근데 내가 옮길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 그러면 wavering이라고 쓰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얘의 뿌리가 됐던 단어가 wave예요. wave가 무슨 뜻입니까? 파도예요. 파도. 파도는 어때요? 출렁출렁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 다음 우리 wave는 주파수라는 뜻도 있어요. 주파수라는 게 계속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바로 이거에서 등장한 게 wavering, waver, 그럼 흔들리다 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째 어휘는 튼튼하다라는 뜻에 누가 있다? sturdy. 얘를 만약에 제품이 튼튼하다라고 하는 건 곧 내구성 있는 이란 뜻이 되겠죠. 내구성이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단어가 durable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전지 이름 중에서도 듀라셀이라고 있죠. 그 듀라셀이 durable cell, 아주 내구성이 좋은 전지라는 뜻에서 브랜드 네임을 만들게 된 거예요. 물론 이걸 다 포괄할 수 있는 강한이라는 뜻은 스트롱 같은 게 있겠죠. 근데 스트롱은 잘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뭔가가 물건이 튼튼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뭐 있다? sturdy 또는 durable. 그 다음 우리 좀 전에 unwavering 했죠. 확고한. 그때도 sturdy라고 써도 돼요. 사람의 성격이 대쪽 같고 움직임이 없고 탄탄하다라고 할 때도 sturdy라는 단어를 써줄 수 있습니다. 체크됐나요? 자, 다음 17번째 어휘 보시면 계절의, 계절적인 이란 뜻의 seasonal. 우리식으로 하면 좀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제철의. 그래서 우리 왜 제철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때마다 나오는 것들, 그게 seasonal이고요.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 seasoned라고 하면 이때는 분사형 형용사로 얘는 seasoned면 능숙한이란 뜻이 돼요. 그럼 무슨 명사랑 같이 다녀야 되겠어요? 사람 명사랑 같이 다녀야 되겠죠. 그 다음 이런 단어도 나올 수 있습니다. seasoning. seasoning이라고 하면 이게 명사로 소스 같은 가루예요. 그래서 왜 시즈닝을 뿌려 먹는다 라고 하잖아요. 우리 뭐 양념 감자 같은 경우에 감자에다 가루 같은 거 해서 막 흔들어서 먹죠. 그때 그 뿌리는 걔네들이 시즈닝이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실제로 고춧가루나 후춧가루도 결국 뿌려서 먹는 거기 때문에 뭐의 한 종류? 시즈닝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념을 배게 하다라는 뜻도 우리가 season이라는 단어로 써줄 수가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형 변화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럴 때 뜻이 점점 다 달라진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이거에 대해 주의를 해서 문제에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다음 18번째 어휘는 바로 옹호자, 지지자라는 뜻의 advocate. 다시 옹호자, 지지자, advocate. 그래서 얘는 변호사라는 뜻도 있어요. 변호하는 게 곧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옹호자, 지지자면 서포터로 바꿨을 수도 있고 변호사라고 하면 뭐로 바꿨을 수도 있어요? 로이어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 있죠. 근데 얘는 이거 자체가 뭐로도 쓰인다고 합니까? 지지하다. 그럼 지지하다면 뭐로 또 바꿨으면 돼요? support로 바꿨으면 되죠. 그럼 나중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빈칸이 명사 자리인데 명사가 2개 나와요. 그러면 advocate은 결국 뭘 나타내는 명사예요?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니까 셀 수 있겠죠. 반면에 advocacy는 지지, 옹호라는 추상적인 명사가 되니까 셀 수 없는 명사가 됩니다. 그래서 advocate하고 advocacy가 둘 다 명사인데 advocate는 뭘 나타낸다? 사람. 이거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체크 됐나요? 자, 다음 19번째 비례한 액수가 상응하는 이란 뜻의 형용사 commensurate. 얘는 생김새가 자꾸 동사처럼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품사 뭐라고요? 형용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equivalent. 그럼 얘가 액수가 비슷한, 상응한. 근데 비례하고 상응한다는 것도 역시 혼자 나와요?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야겠죠. 얘랑 이 상품권이 액수가 상당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with나 to라는 전치사가 함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액수나 금액이 서로 비슷하고 상응하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두 가지 commensurate 또는 equivalent. 얘가 파트 7 어휘 문제로 작년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들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째 같은 경우엔 뛰어난, 저명한 이란 뜻의 eminent.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단어가 prominent. 같은 의미예요. 원래 우리가 eminent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방출됐다라는 뜻이 있어요. 방출이라는 게 튀어나온다라는 거. 튀어나오기 때문에 눈에 띈다라는 뜻이 있고요. prominent는 앞에서 앞장서서 나온다. 그래서 뛰어난, 저명한 이라는 뜻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정리했던 형용사가 있죠. 남들과는 모호돼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뜻에 누가 있다? distinguished가 있죠. 우리 남들보다는 서 있는데 삐져나와서 뛰어난다는 뜻은 뭐가 있었죠? outstanding이 있었고 남들하고는 예외적으로 뛰어나다라고 할 때 exceptional 쓰게 됐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뭔가 튀어나와서 눈에 띄기 때문에 유명한 또는 인기 있는 저명한의 뜻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뛰어난, 저명한 두 가지 누가 있다고요? eminent 또는 prominent라는 단어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